전북의 8개 군에서는 상수도관이 대부분 20년을 넘으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돗물 누수는 물론 녹물이 자주 쏟아져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상수도관 교체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파행 운영으로 삼성의 새만금 MOU 투자와 탄소산업, 전라선 증평 같은 전북의 현안은 주요 이슈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16년 만에 재개됩니다. 물리 탐사를 통해 확인된 지하의 석재를 발굴하면 미륵사지의 배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인 오늘 전북은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궂은 날씨에도 밀린 농산일로 분주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밭에서는 고구마를 캐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손이 부족해 그동안 미뤄온 고구마 수확을 위해 도시에서 사는 아들과 딸, 손자까지 온 가족이 나섰습니다. 가족 모두가 나서 땀 흘린 보람에 수확한 고구마가 이내 수북히 쌓입니다. 근데 올해 좀 비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캘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좀 이따 개작해가지고 연휴 맞아가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시골집 뒷마당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감 수확에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쳐 긴 장대를 당기자 주먹만한 감이 떨어집니다. 올해 좀 감도 많이 열리고요. 작년보다 더 커진 것 같아서 좀 풍년인 것 같습니다. 전북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수요일에는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로 지리산 등 동부 내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8개 군에서는 상수도관이 대부분 20년을 넘으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돗물의 누수는 물론이고 녹물이 자주 쏟아져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수도관 교체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한 마을에 있는 주택입니다. 수도꼭지에 설치한 정수 필터가 일주일 만에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필터를 짜내자 녹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욕실의 필터에는 새카만 쇳가루들이 듬성듬성 박혔습니다. 애들도 먹이고 저희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리할 때도 먹는 건 우선 생수 사서 먹는다 쳐도 요리하는 물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우선 받아서 쓰는데 너무 불안해서. 상수도관이 낡고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임실뿐만 아니라 장수 등 전북의 8개 군 역시 녹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이들 지역의 상수도관은 대부분 20년이 넘은 데다 교체가 시급한 것만 693km로 전체의 13%에 이릅니다. 평균 누수율도 28.1%로 전국 평균보다 6.7%나 높습니다.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무주와 장수, 부안 등 3곳은 정부의 지원으로 내년부터 상수도관 교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개 군은 10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시급한 데를 우선으로 하되 다른 타당성 인정된 사업들도 점차적으로 2028년까지는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파행 운영으로 삼성의 새만금 MOU 투자와 탄소산업, 전라선 증편 같은 전북의 현안은 주요 이슈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가브리핑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장입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국정감사를 거부해 오전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오후에 야당 의원이 반쪽 국감을 열었지만 새만금 개발청장을 상대로 삼성 MOU 무산의 후속 대책을 묻는 질문이 고작 2분가량만 나온 게 전부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달 29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는 철도 파업 문제만 부각되면서 전북의 현안인 전라선 증표 문제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과 탄소산업 활성화도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끌지 못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아예 국정감사를 열지도 못했습니다. 정무위 소속의 김관영 의원, 안전행정위 소속의 이용호 의원은 질의도 못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차별로 전북 출신이 장차관급 1명, 경찰 경무관급 이상 98명 가운데 단 2명 밖에 없는 점을 강하게 추궁하려 했지만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번 주에는 농촌진흥청과 태권도진흥재단 그리고 전북교육청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농촌진흥청은 GMO 개발 논란,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가브리핑 김철우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16년 만에 재개됩니다. 물리탐사를 통해서 확인된 지하의 석재를 발굴하면 미륵사지의 배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국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로 세계 문화유산에 오른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마지막 발굴이 이루어진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재개됩니다. 발굴 조사 구역은 강당지 남쪽 3,400제곱미터를 비롯해 중원, 남북 중심축, 동원, 중문지 등 모두 4,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지난해 실시된 지하 물리탐사 결과 이곳 강당지 남쪽 땅속에서는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석재가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축 배수로로 추정되는 이 석재가 발굴되면 미륵사지 배수구조 파악과 복원 정비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탑과 금당지 사이의 토층 분석을 통해 백제시대의 토목 건축 기술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트렌치를 넣어서 토층 단면을 확인해가지고 그런 그 백제인의 그 토목 건축 기술의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고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발굴 현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는 당초 내일로 예정했던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의 연가투쟁과 집단 휴원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는 전라북도가 누리과정 운영비 편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서 연가투쟁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1,500여 명의 누리교사는 복리후생비와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난 4월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3년 동안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인구를 조사한 결과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6,000명가량이 많아서 청년 인구가 해마다 6,00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 61%로 가장 많았고 14%가 청년활동 기반 부족을 꼽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종합 실태 조사를 벌인 뒤에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 수도권과 영남에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의 분석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한 정책 자금은 올해 수도권이 41%, 영남이 32%였지만 호남은 10.8%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전북의 몫은 3.9%에 그쳤습니다. 또 더민주 박정 의원이 2014년 이후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53%, 영남이 22%였지만 호남은 8%였고 전북은 2.8%에 그쳐서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주요 박물관의 수장고가 비좁고 유물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주 국립박물관의 수장률은 112%로 적정 수장률을 넘어선 데다 전국의 국립박물관 평균 수장률 89%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은 지난 2011년 금동제 장식 한 점을 분실해서 변상금을 무는 등 문화재 관리에도 허점을 보였습니다. 20, 30대 젊은이와 귀농자들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농지 임대 사업이 시행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24억 원을 들여서 8개 시군에서 고령농과 은퇴농의 농지 8헥타르가량을 매입해서 20, 30대 지원자와 귀농자 등에게 최대 5년까지 임대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위해서 현재 9필지를 매입해서 2필지를 임대했으며 앞으로 귀농귀촌센터 등을 통해서 수요를 살펴본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활성탄소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제2의 탄소 소재 산업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3년간 36억 원을 투자해서 오염물질 흡착 기술 등 활성탄소 원천 기술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활성탄소는 목재와 야자 껍질 등을 태워서 생기는 소재로 자동차 필터와 오염물질 처리 장치 등에 쓰이고 있으며 8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종목의 태권도 겨루기와 별도로 품새가 포함돼서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태권도 연맹은 지난달 26일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총회에서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 품새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태풍 제18호 차바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가량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점차 떨어져서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